오늘은 좋은 인연 만난 덕에 팔자가 바뀐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이 밀려서 가게의 딸린 방에서 자고 난 방첨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늘 하던 대로 공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연하문 살쯤 먹어 보이는 비렁뱅이가 빗자루로 공방 바닥과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방첨지가 나타나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첨지영감은 생각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 잤지만 자고 난 뒤 그 자리를 소재하는 걸 보니 경위는 바른 아이로구나.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부모님은 안 계시느냐? 이름은 덕보라 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너 우리 공방에서 일할래? 예,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일해라. 새끼밥은 가게에서 먹고 잠은 가게에 딸린 방에서 자면 된다. 철마다 입을 옷은 사줄게. 단 세경은 일이 손에 익은 다음에 차차 의논해 보자. 그날부터 덕보는 밤에는 가게방에서 자고 낮에는 풀무질과 담금질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얻어먹고 다니던 거짓골은 어느새 사라지고 멀쩡한 소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방첨진의 노점은 안성뿐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도 제일가는 방자 유기가게였습니다. 주인 방첨지가 녹여내는 노쇠의 질이 가장 좋았고 그의 방자 기술은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한양 세도가의 혼수 목록에서 방첨진의 유기가 빠지면 체면이 깎일 정도였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광로에 합금할 때 구리와 주석의 비율은 방첨지 혼자만 알고 있었고 또 하나 비밀로 넣는 무엇인가가 비책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영업상 비밀이었습니다. 작업장에는 일꾼이 여러 명 되었지만 방자의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주인인 방첨지가 있습니다. 방첨지 가게에서 보낸 세월이 대여섯 해가 지나자 덕보는 풀무지를 면하고 초벌 방자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한 덕분에 어릴 때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제대로 먹으니 이목구비가 번듯해지면서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키까지 커서 육척장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밤마장쯤 떨어진 마을에 있는 주인 집에 가서 지게에 점심을 지고 오는 소임은 여전하였습니다. 어느 해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용광로에서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서 바소쿠리를 지고 주인 집으로 달려가니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던지 방첨지 부인이 앞장섰습니다. 등물해줄게. 우물가로 가자. 부엌에서 점심 장만하느라 땀을 흘린 주인 댁도 여름용 얇은 치마가 착 달라붙어 엉덩이 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덕보는 생전 처음 여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몸매를 보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하초가 뻐근해졌습니다. 방첨지 부인은 덕보의 홀랑 벗은 등에 우물물을 퍼부으며 덕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사내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섬섬옥수 고운 손바닥으로 등을 문지르다가 그녀의 손이 덕보의 앞가슴을 문지르기 시작하자 이걸 어쩌나 헛바지를 뚫을세라 덕보의 약물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18살 젊디 젊은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친정집 가난한 살림을 돕기 위해서 반은 팔리다시피 환갑이 훨씬 넘은 방첨지에게 제치로 시집온 여인은 신랑이 노인이라 제대로 남자를 느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냥 제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덕보의 물건이
거대한 산처럼 치솟아오른 모습을 보자 여인은 순간 훅 달아올랐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덕보의 등에 자기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덕보의 물건에 손을 뻗었습니다. 호련, 번쩍하고 번개가 번뜩이며 천둥이 우르릉거리듯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물 옆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가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자 비로소 제정신이 든 덕보는 헛바지를 추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여인이 약간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덕보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야? 처음인데, 처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 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동정을 나에게 바치다니. 고맙게도 내게 큰 적선을 했구나. 아무에게도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만약 들통이 난다 해도 내가 책임질 테니 덕보는 모르는 채 하고 있으면 돼. 점심상을 지고는 불이 나게 길을 가는데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더위를 피하던 점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길을 막았습니다. 자네, 나 좀 보세. 희한한 일일세. 어째 하루 사이에 자네 관상이 변했네. 깜짝 놀라 점쟁이 영감을 밀쳐내고 노점으로 왔지만 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영감쟁이가 내가 나쁜 짓을 한 걸 알아챘구나. 그 짓을 하면 관상이 변하는가? 자기야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처지라 비록 쫓겨난다고 해도 관계없지만 주인마님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점쟁이 영감의 입을 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친 저녁 무렵에 수박 한 덩어리를 사들고는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도사님, 더운데 수박이나 하나 드시죠. 수박 좋지. 그나저나 총각, 고개 한번 들어보게. 덕보가 고개를 들자 한참 얼굴을 쳐다보던 점쟁이가 갑자기 사주를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사주를 말하자 점쟁이가 한참 웃더니 말했습니다. 희한한 일이네. 내가 수십 년 동안 점을 쳤지만 살다가 이런 신수는 처음이네. 하루 사이에 사주팔자가 바뀌다니. 자네, 오늘 누구에게 그게 좋은 일 한 적이 있나?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가? 어쨌든 행재수네. 앞으로 자네 팔자가 크게 바뀔 것이야. 대나무밭에서 한 나쁜 짓이 들통난 것이 아니란 걸 눈치챈 덕보는 한숨을 쉬며 종알거렸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한 해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칩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게. 지금까지는 자네가 주인을 위해서 일했지만 앞으로는 주인이 자네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네. 자네는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그날 밤 잠은 안 오고 점쟁이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주인이 자네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네. 덕보는 발목을 삐었다는 핑계를 대고 점심지게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만이 만나는 일을 피했습니다. 자기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주인 어른인데 그런 어른의 아내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다니 자기를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방첨지가 큰 병에 걸려 누웠는데 노안이라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오늘 내일 하던 방첨지가 무슨 일인지 덕보를 오라고 한 다음 주위를 물리치고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다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들처럼 여겼다네. 수십 년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하거나 배운 사람은 많지만 자네처럼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은 처음 봤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내 후사를 맡길 생각이네.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덕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방첨지가 유언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부모님 제사와 죽은 전처 그리고 내 제사를 자네가 지내줄 텐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울면서 덕보가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방첨지가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누가 들을세라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두 가지 부탁할 일이 더 있네. 우선 노쇠 합금과 방자 비밀을 다 가르쳐 줄 테니 그 비결을 제대로 잘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확실한 후계자를 찾아서 제대로 넘겨주겠는가? 예. 어르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러면 한 가지는 됐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네. 어르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람과 내 재산을 자네가 모두 책임져 주게. 덕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방첨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집사람은 아주 순진한 사람이라네. 어디 이상한 날건달에게 걸려서 신세를 망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 자네가 평생 지켜주어야 하겠네. 덕보가 주인 어른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일은 다 말씀대로 하겠지만 제발 그 일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깜냥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사모님 옆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상한 놈이 꼬이지 않도록 지키고 또 어르신 재산도 사모님이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방첨지가 덕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집사람이 자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네.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네. 나에게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모르겠네. 알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집사람의 눈썰미를 믿네.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육보시라고 어디에선가 들은 말이 있다네. 꼭 그렇게 해주게. 이틀 후에 편안한 얼굴을 한 방첨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첨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대상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조판서가 안성 유기를 구경한다며 내려왔습니다. 둘러본 덕보의 공방에서 방첨지가 생전에 만든 유기 한 세트를 보고 판서가 말했습니다. 이건 혹 조선 중기의 명장 임천 노장의 제기를 본뜬 것입니까? 덕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희 스승님께서 그 노장의 작품을 사흘간 들여다보며 복원하셨습니다. 다만 주석 함량과 불의 세기에서는 차별을 두셨지요. 이조판서가 금괴 여러 개를 내밀며 그 제기를 사겠다고 했지만 덕보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드신 물건이라 가격을 따질 수 없거니와 따지기도 싫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신 날 제사상에 처음 올렸던 제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걸 가져가시지요. 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돌았고 사람들은 방첨지의 기술을 전수한 유기장 덕보의 장인정신에 매료됐습니다. 그때 이후 안성의 유기는 귀한 혼수품으로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다가던 섣달 오후였습니다. 덕보는 며칠에 걸려 했던 일을 다 마치고 땀을 식히려 공방 마루에 잠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고단함에 그대로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스승님의 부인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님, 예전부터 당신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3년상을 맞춰야 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3년상을 맞췄으니 묻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남편에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말을 하지 않던가요? 덕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듣기는 했습니다만 소첩이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 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몸을 의탁하고 싶다고. 우리 사이에 단 한 번 있었던 일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반해서 덕보 씨를 유혹했다고. 용서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잘했다고, 좋은 사람 골랐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마님과 동침했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보는 그녀를 부를 때 더 이상 마님이라 하지 않았고 8년 연상의 부인은 덕보를 깍듯이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덕보는 평생 스승의 마지막 부탁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아내를 사랑했으며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안성유기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온 정성을 다 바쳤는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 스승님의 정신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